위임이란 건 뭐냐면 이 과장님이 더블 체크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더블 체크하는 방식이 문제였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팀원에게 팀장의 일을 맡길 때는 팀장의 일을 내가 돕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의 주인이다라는 마음을 주고 팀장님이 팀원을 도와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위임을 하면서도 팀장의 퀄리티가 나오는 방법으로 제가 이제 처음 좀 요청을 드린 것이 데일리싱 한 명의 인물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야흐로 한 6개월 전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 유통회사의 회의실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회사에는 이제 유통회사인 만큼 해외 물류도 이렇게 많이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 통관 팀이 별도로 있는데요. 이 팀의 팀장님은 첫 커리어를 이 회사에서 시작해서 한 5년 정도 일하시고 이 회사에서 과장까지 승진을 하신,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주니어로 들어가서 과장까지 승진하려면은 굉장히 그 일에 열심이고 성실하고 과장 진급도 하시고 한 팀의 팀장이 되신 그런 사례였는데, 이제 이분이 원래는 혼자 일하다가 이제 회사가 커지고 이분도 직급이 올라가시면서 팀에 한 4명 정도 팀원이 붙은 정말 이제 팀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한 과장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열심히 일하는데 왜 답답합니까?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어디까지 중요하냐. 주니어라면 그게 좋은데 아하. 이제는 여러 명을 거느린 팀장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입 통관팀에 일하는 방식도 좀 고도화되길 원하고 또 이제 데이터 같은 것도 좀 다뤄주길 원하는데 아직까지 엑셀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아하. 그 부분이 좀 답답하신 거고, 좀 그런 것을 덜하도록 계속 이제 인원을 보충했는데 여전히 이제 엑셀 두들기느라 야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팀장이 되면 팀원들의 성과까지 관리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쵸. 실무를 잘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케이스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인지에게 요청을 하셨고, 또 제가 한 3개월 정도 이분과 함께 1대1 성과 관리 코칭을 하면서 팀을 고도화하는 그러한 컨설팅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칭 이제 일자가 돼서 그 팀의 현황, 지난주 리뷰, 또 다음 주 플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분이 그 여자 팀장님이신데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당황을 했죠. 아니 컨설팅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왜 사람을 올리고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대표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도 알겠고 또 코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난주 리뷰하고 이번 주 플랜하고 이런 거 다 맞는 거 알겠는데 제가 지금 번아웃이 와버렸습니다. 아하. 네, 저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 준비된 컨설턴트로서 마침 그날 지하철을 타는데 또 어떤 교회에서 이제 휴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딱 꺼내서 이렇게 드리긴 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코칭 당일 오전에 이 팀에 이제 1년 정도 키운 신입 팀원이 퇴사를 하겠다고 이제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퇴사 사유가 좀 이분한테 상처가 됐던 거예요. 이 과장님이 상처가 됐는데 일도 안 가르쳐 주면서 혼내기만 한다. 아하. 업무 체계가 없다. 막 이런 말을. 그놈의 업무 체계 또 나왔네요. 시스템이 없다. 시스템이 없다. 네, 이런 말을 하고 간 것이죠. 안 그래도 시스템 없다고 해서 외부 코치한테 네. 코칭을 받고 있는데 그런 말을 이제 들으니까 더 이제 힘드셨던 것이고, 또 이 과장님께서 이 신입을 맨투맨으로 이제 코칭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키우셨거든요. 또 이 팀원이 그렇다고 배운 걸 잘했냐?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계속 재작업을 해줘야 되는 아픈 손가락 같은 팀원이었는데 이제 살짝 배신감도 들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위로를 해드리는 한편 또 컨설턴트니까 한번 셀프 피드백 해보시죠. 이렇게 해서 같이 피드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팀장님 억울하시겠지만 신입사원의 그 퇴사, 팀원의 퇴사가 상처로만 남지 않으려면 피드백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퇴사 사유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처음 드셨어요?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이런 대답하셨어요. 간단한 업무도 계속 가르쳐줘도 계속 실수해서 사실 없는 것만 못했거든요. 그분이 가르치고 실수하는 거 메꾸느라 저는 오히려 야근을 더 많이 했는데 또 오히려 이렇게 반응하기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제가 이제 역으로 또 질문 드렸습니다. 그럼 그 신입 팀원에 대해서 팀장님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어떤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과장님, 이 팀장님이 가지고 있던 계획은 3개월 내에 어떤 그 과장님이 맡고 계신 업무 중 좀 단순한 업무들을 완전히 인수인계하는 게 목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한 1년 가까이 교육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신입 팀원에 대한 목표, 결과, 차이, 원인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의 핵심 요인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다름 아닌 위임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력은 우리가 실수나 실패 없이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과장님께서 워낙 그 본인 일을 실무를 꽉 잡고 있고 또 자신이 과장까지 올라온 그 회사니까 애사심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그 신입 팀원의 업무를 계속 체크를 하신 거죠. 근데 이게 또 신입 팀원 입장에서는 내가 어차피 실수를 해도 과장님께서 더블 체크해서 서류가 나갈 건데 내가 뭐 열심히 하나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오해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터진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그 팀원에게 주기로 한 업무는 원숭이는 절대 다시 과장님에게 오게 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그 팀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구축해보자. 이런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면 통상 실무를 잘하면 이제 팀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나머지 사람들이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죠. 이제 맡겨주죠. 그럼 이제 팀장 입장에서는 실무를 할 때의 자기의 워킹 타임 일하는 그 방식이랑 팀장이 됐을 때는 1대1 미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해본 적이 또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실무를 잘했던 사람은 그걸 또 계속 하고 싶어 해요.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은 일이 늘어났다고 얘기하고 팀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만 일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게 나오죠. 위임도 잘 하지 않으면 또 방임이 돼버리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럼 일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그렇죠. 게 되죠. 네. 그러니까 위임하면 방임이 되지 않으면서 위임이 돼야 될 텐데 네. 일이 잘 되면서 팀장의 퀄리티는 나오면서 일은 팀원이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위임의 본질일 텐데 네. 그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요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위임이란 단어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완전히 일을 맡긴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위임은 그건 위임이 아니고 방임입니다. 그래서 위임이란 건 뭐냐면 이 과장님이 더블 체크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더블 체크하는 방식이 문제였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팀원에게 팀장의 일을 맡길 때는 팀장의 일을 내가 돕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의 주인이다라는 마음을 주고 팀장님이 팀원을 도와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위임을 하면서도 팀장의 퀄리티가 나오는 방법으로 제가 이제 처음 좀 요청을 드린 것이 데일리 싱크업 미팅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데일리 싱크업 미팅, 오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매일 15분 정도 전체 팀이 모여서 어제 한 것, 오늘 할 것, 그리고 공유할 이슈나 장애물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나누고 헤어지는 그런 미팅입니다. 이 미팅의 핵심은 팀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고민을 꺼내어 놓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사실상 매일 더블 체크하는, 크로스 체크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요. 또 오히려 팀원이 먼저 본인의 고민과 장애물을 나누고 그러기 때문에 팀장이 그걸 듣고 도와주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마이크로 매니징을 할 수 있지만 그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마스터 코칭이 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데일리 싱크업 미팅을 설명드리니까 이 과장님의 반응이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회의적이었는데 왜냐면 이게 그 물류나 이런 지원팀들 이 팀 특성상 개인 업무가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매일 서로 한 일과 할 일을 공유하는 게 필요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4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미지에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딱 15분만 하셔라. 네. 근데 하게 되면은 100% 처음 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쌓여 있는 게 나오니까 1시간 하시게 될 거다. 그러니 스탑워치 하나를 구하셔서 15분 딱 타이머 설정하시고 시작하시면 된다. 그게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한 주 딱 5일만 하겠다. 네. 그래서 5일 해보시고 한 주 딱 해보시고 계속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좀 다르게 바꿔서 하면 되니까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파일럿으로 일주일만 돌려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할을 좀 주셔라. 그래서 특히 이렇게 연차가 적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이렇게 나눌 내용이 부족하거나 어떤 한 주무 업무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기 역할 같은 거 주면은
그 미팅에서 뻘쭘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한다. 흔히 원오원을 하는 조직들은 그 데일리 싱크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일리 싱크업에서 깊은 주제 나오면 그걸 원오원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제가 일주일 텀으로 여기 방문했었는데요. 일주일 뒤에 다시 과장님 만나서 일주일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얼굴에 이제 미소가 가득하신 거예요. 벌써 들어오실 때부터. 이 데일리 미팅이 그 과장님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반응이 좋았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플로어에다가 이제 소심하게 공지를 딱 올리셨는데 팀원들이 서로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하고 서로 궁금한 거 이야기하고 그래서 과장님은 거의 말 안 했는데 근데 여기는 그래도 중간 미들급이 한 명 있었습니다. 대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과 이제 주임이나 팀원, 사원이 서로 이렇게 지식 공유도 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있었어서요. 또 이 팀장님이, 과장님이 만족스러우셨던 것 중 하나가 연차 일정이 이제 좀 프리한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는 좀 그냥 본인이 연차 일정 올리면 바로 승인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팀장인데 내 팀원의 연차를 그 사람이 자리가 없는 걸 보고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이 데일리 미팅에서 공유가 되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이런 물류팀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고. 데일리 싱크업을 하면 예고 없는 연차 사용이 자제되겠네요. 이 매일 대화를 하는데 나 내일 연차 쓴다라는 말을 오늘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매일 이렇게 짧게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좀 깊게 체크해야 될 일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싱크업 미팅에서 좀 깊은 주제가 나오면 원온원으로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제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액션 아이템으로 원온원 미팅을 제안을 드렸어요. 고양이는 왜 고양이?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물류팀이잖아요. 네, 네. 물류팀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회사 이야기입니다. 네, 핸들링하는 물건이 많은데 재밌는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팀의 팀원, 근데 이제 그냥 팀원이 아니에요. 사실 대리입니다. 편의상 고 대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리님이 고양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셨던 거예요. 고양이 트라우마요? 네, 뭔가 어렸을 때 핥히고 막 이런 거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통관 요건 같은 걸 검수를 하는데 고양이 관련 상품이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신입도 아니고 연차가 한 3년 되시는 대리님이셨는데 자기 이거 하기 싫다. 고양이도 아니고 고양이 용품인데? 네. 실제 이제 실무에서 벌어지는 좀 어이없지만 예상이 안 되지만 실제 벌어지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데일리 싱크업 미팅 다들 있는 팀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개인별로 깊이 제품을 정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신이 막 아득해지시는 거죠. 팀원도 아니고 대리가 믿었던 대리가 이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쭉 듣고 두 번째 복주머니 원오원 미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제 가지고 그 대리님과 원오원 미팅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 또 팀장님께서 소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또 많으신 거예요. 이거 또 원오원 미팅 뭐 저는 좋은데 안 그래도 다들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뭐 또 팀원들 불러내서 또 미팅 하자 그러면은 뭐 이게 괜찮을까요?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가이드라인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굉장히 예쁜 양식이 하나 보이시죠? 네, 골든 미팅 카드입니다. 골든 미팅 양식. 네. 우리 많이 쓰죠.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 저희 가인지 골든 미팅 양식이 있으시니까요. 요 4가지 질문, 핵심적인 질문 있거든요. 짧게라도 좋으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 미리 좀 받으세요. 네, 미리 그 팀원에게 전달하셔서 미리 좀 작성해서 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타임박싱 하셔라. 원원원이니까 너무 짧게 하면 안 되는데 대신 한 30분 정도. 원어원 미팅 할 때도 타임박싱을 하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30분 정도 정해놓고 하셔라 라고 좀 가이드 드렸고요. 세 번째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시작을 하셔라. 인데 손가락이 보이시죠? 네. 뭔가 이렇게 3 이러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손가락 점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를 5점 만점으로 표현한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는 5점 만점에 5점. 뭐 이런 식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5점. 자연스럽게 뭐 어떤 일이 있었기에 5점을 주셨어요? 일단 쉬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추석. 추석이라 어떤 분은 1점 이런 수도 있고요. 추석이 1점인 분도 있죠. 네, 이런 것들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그분의 현재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원칙을 좀 전달드렸는데요. 경청 개입 상신의 원칙을 전달드렸습니다. 경청 개입 상신 무슨 뜻입니까? 원오원을 하다 보면요, 팀원이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고민은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해결되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냥 팀원이 팀장한테 하소연하고 싶은 거, 그럴 때는 경청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고민은 좀 실제적으로 좀 이제 팀장이 개입을 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엔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은 좀 구조적인 문제여서 팀장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뭔가 상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위에 에스컬레이션 상신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그냥 뭐 인사팀 이분 만나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부분 이렇게 좀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기대하는 바를 함께 상신하셔라. 이제 원오원 미팅 하면은 이제 팀장님도 굉장히 가슴 떨려 하시거든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네, 세 가지를 전달드렸습니다. 듣기만 하셔도 된다. 어떤 거는 어떤 건 개입하셔라, 어떤 건 상신하셔라. 네, 이 세 가지 원칙을 좀 전달드리니까요, 마음이 좀 편해하셨고요. 그 고양이 대리님, 고대리님, 네, 일단 경청하시되, 네, 이게 결국 스스로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깊이 제품을 정합니까? 그래서 인사팀이나 대표님께 상신하기보다는 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선에서 마무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안내를 드려요.